이것은 여러분의 생존,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가난해지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IMF가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탈출하라, 아니면 대비하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이상합니다. 원달러 환율 1481원. 우리가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믿었던 1400원은 이미 옛말이 되었고, 이제 시장은 공포를 넘어 체념 단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300원만 넘어도 나라 망한다, 비상이다 라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지금은 1470원대에서 박스권이 형성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 경제 체력이 이 고환율을 유노멀, 즉 새로운 표준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끔찍한 신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1000원짜리 지폐 한 장, 과연 어제의 그 1000원과 같은 가치일까요? 오늘은 단순히 환율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존,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가난해지는 시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IMF가 최근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를 향해 전례 없는 강력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는 비기축 통화국 중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금 당장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2030년 감당할 수 없는 시한폭탄이 터질 것이다. 유튜브나 커뮤니티에서 한국이 베네수엘라 된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과장된 공포 마케팅이라고 무시하셨나요? 하지만 오늘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들을 보시면 그 말이 단순히 웃어넘길 농담이 아니라는 사실의 등골이 서늘해지실 겁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부터 뜯어보겠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M2 광의통화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5%를 기록했습니다. 시중에 돈이 미친 듯이 풀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리고 재정을 풀었지만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풀린 돈이 기업의 투자나 가계의 소비로 이어져서 경제를 돌려야 하는데, 지금 이 돈들은 전부 어디로 갔을까요? 일부는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로, 그리고 더 많은 돈은 한국은 답이 없다며 미국 주식시장으로 떠나는 서학개미들의 환전 자금으로 쓰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지금 진퇴양난, 아니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환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가계부채가 터질까봐 못 올립니다. 반대로 경기를 살리려면 돈을 더 풀어야 하는데, 그러면 환율이 1,500원을 뚫고 1,600원까지 갈 태세입니다. 1997년에는 국민들이 장롱 속의 금을 꺼내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지금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원화를 팔고 금을 사서 장롱 속에 숨기고 있습니다. 국가보다 내 자산을 지키겠다는 각자 도생의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IMF가 지적한 D2 부채 통계를 자세히 봅시다. D2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의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합친 겁니다. 한국은 이 D2 비율이 2030년에 GDP 대비 64%를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낮은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기축통화국은 빚이 많아도 돈을 찍어 갚으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비기축 통화국입니다. 우리 빚이 급속도로 늘어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이제 위험하다며 돈을 빼갑니다. 그게 바로 환율 폭등의 원리입니다. 지금 환율 1480원은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의 미래 성적표에 매도 의견을 냈다는 증거입니다. 수출이 조금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제조업은 중국에 밀리고 내수는 고령화로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된다는 말이 너무 극단적이라고요? 물론 당장 내일 나라가 망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초기 징후인 화폐 가치 하락은 이미 우리 식탁을 덮쳤습니다. 5년 전 만원으로 할 수 있었던 것과 지금 만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비교해 보세요. 미국은 인플레이션이 오면 금리를 올려서 전 세계의 달러를 빨아들입니다. 소위 양털 깎기를 시전하죠. 하지만 한국은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만을 기다리는 천수답 경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생각보다 금리를 빨리 안 내리니 우리는 말라 죽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부는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를 연장하고 미세 조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진통제일 뿐 치료제가 아닙니다. 시장은 이미 정부의 개입 여력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1,500원 돌파는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거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금의 귀환입니다.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금을 사재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인도, 러시아 같은 나라들이 달러를 버리고 금을 채우고 있습니다.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를 넘었을 때 너무 비싸다고 했던 전문가들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이제는 3,500달러, 심지어 4,000달러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건 금이 비싸지는 게 아니라 종이화폐인 달러와 원화의 가치가 쓰레기가 되고 있다는 역설입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미국이 빚을 갚기 위해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낼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용화폐의 시대가 저물고
다시 실물 자산의 시대, 즉 사실상의 근본이제 회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혼란스러운 2025년 연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정부가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그 말을 믿고 원화 예금에 전 재산을 넣어두시겠습니까? 제2의 IMF가 온다, 안 온다 논쟁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이미 우리는 IMF급 고환율 속에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공격적인 투자가 아니라 내 자산의 구매력을 지키는 방어, 즉 해칭 전략입니다. 첫 번째 솔루션,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달러 파이프라인을 구축하세요. 환율이 1480원이라서 부담스럽다고요? 만약 1600원이 되면 지금 가격이 바닥이었다고 후회하실 겁니다. 분할 매수로 접근해서 원화 비중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포트폴리오의 최소 20%는 반드시 금으로 채우십시오. 전쟁이 나든 금융위기가 오든 역사가 증명한 유일한 불변의 화폐는 금입니다. 중앙은행이 금을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스마트 머니를 따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다면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자산도 일부 편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제도권에 완전히 편입된 지금 비트코인은 원화 가치 하락을 방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강력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어떨까요? 서울 불패라는 신화는 여전하지만 대출 금리와 유동성 축소 압박을 고려하면 섣불리 연끌할 시점은 아닙니다. 황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보다는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 자산 비중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2026년은 한국 경제에 있어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제조업의 위기,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퍼펙트 스톰의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고갈론이 왜 계속 나오겠습니까? 결국 내 가족과 내 자산은 내가 공부하고 내가 움직여서 지켜야 합니다. 이게 바로 냉혹한 자본주의의 현실입니다. 지금의 1480원 환율은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탈출하라, 아니면 대비하라. 이 신호를 무시하고 막연한 낙관론에 기대어 있다가는 정말로 앉아서 벼락거지가 되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IMF의 경고를 단순히 잔소리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기구가 특정 국가의 재정정책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는 국제금융사회가 한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뜻이며 신용등급 강등의 전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한 단계라도 강등된다면 그때는 1,500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1,600원, 1,700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1997년에도 펀더멘털은 튼튼하다고 하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지금 당장 은행 앱을 켜서 외화 예금 현황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매달 월급의 일정 부분은 무조건 달러로 환전해 두십시오. 이것은 투자가 아니라 생존보험입니다. 다시 M2 유동성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돈이 이렇게 풀렸는데 물가가 안 오르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정부가 전기세, 가스비를 억누르고 있지만 이것도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2026년 공공요금 폭탄은 이미 예고된 미래입니다. 공공요금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연쇄적으로 오릅니다. 짜장면값뿐만 아니라 택배비, 교통비, 생필품 가격이 다 뛸 겁니다.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상황.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입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교과서에나 나오는 말 같죠?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영업자 폐업률이 역대 최고를 찍고 있는데 물가는 안 잡히는 이 기이한 현상을 설명할 단어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추격은 이제 추월 단계에 접어들었고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신세가 된 한국 경제, 원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입니다. 일시적인 환율 상승이라면 버티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구조적 원화 약세 구간입니다. 인구는 줄고 성장 동력은 식어가는데 돈만 풀고 있으니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경제 논리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는 경제에 서서히 하지만 치명적인 도구로 작용합니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부양해야 할 노인은 늘어납니다. 세금 낼 사람은 없는데 복지 비용은 폭증합니다. 재정 적자는 필연적이고 이는 다시 화폐 가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IMF가 2030년을 콕 집어 경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이비 부머 세대가 완전히 은퇴하고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그 시점, 한국의 재정 체력이 바닥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폭풍 전야에 서 있습니다. 너무 암울한 이야기만 했나요?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할 법도 보입니다. 우리는 국가를 바꿀 수는 없지만 나의 포트폴리오는 바꿀 수 있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오고 있다는 걸 안다면
미리 구명조끼를 입으면 됩니다. 투자 대가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금은 쓰레기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만 쥐고 있는 건 매일매일 내 돈을 불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실물 자산, 그리고 기축통화 자산으로의 이동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은행 예금 이자 34%에 만족하시나요? 실제 물가 상승률이 56%라면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서 매년 2%씩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 금리의 함정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공부하십시오. 환율이 왜 오르는지, M2가 무엇인지, 금값이 왜 뛰는지 이해해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금융문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질병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영상을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1481원. 이 숫자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먼 훗날 우리가 2025년을 되돌아봤을 때 그때가 기회였다라고 말할지 아니면 그때 망했다라고 말할지는 지금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냉철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움직이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남습니다. 아니, 오히려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줄 요약 들어갑니다. 첫째, 원화 몰빵은 자살행위다. 달러 비중 늘려라. 둘째, 금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다. 화폐 붕괴의 보험이다. 셋째, 비추리고 현금 흐름 만들어라.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2026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댓글에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의 원동력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